2017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을 살펴본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 대북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기독문화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요? 또 후보를 결정할 때 목회자로부터 받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화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17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앤컴 리서치가 19일부터 3일간 19세 이상 기독교인 1,028명을 무작위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기독교인들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과 투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77.9%가 목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 정도만 목회자 설교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의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또 응답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보다 기독교 가치를 드러내는 후보를 더 선호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와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후보 중 선택하란 질문에서 전자는 46.7%, 후자는 40.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의식은 기독교인 대통령보다는 기독교적 대통령을 더 원하고 있다. 그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지지보다는 그가 가진 정책이나 비전, 소속된 정당의 지향점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부합할 때 오히려 더 서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부패 청산과 사회개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외 국민통합,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해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각 당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대선 후보들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와 이단 등 종교 이슈와 관련한 후보들의 정책과 방향은 어떤지 각 후보의 입장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17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단연 동성애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해 동성애를 지지하진 않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유승민 후보는 동성애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던 안철수 후보 측은 최근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동성애나 동성호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은 이단 사이비 폐해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신천지와 국민의당 연관설로 곤욕을 치른 안 후보는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문 후보는 국민화합 차원이 아닌 종교와 정치권의 상호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유 후보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각 후보의 뚜렷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구티비가 각 정당의 기독교계 이슈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답신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활성화와 관광 육성을 위한 외래 관광객의 다변화 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이슬람 문화권 유입에 대해선 교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주요 후보들은 사실상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남은 선거일까지 각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 이후에도 제시한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독교계가 통일 사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별 대북 정책을 김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주적 논란과 색깔론 시비로 통일 대북 정책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5개 정당 정책 담당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이 5차 실험까지 하게 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됐을 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재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튼튼한 국방정책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전면적인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경제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와 단체 실무자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방향에서 남북 간 상호 변화를 주동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인도주의적인 문제의 해결에 우선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에 일관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 동력으로 여겨 이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나홀로족 인식조사에 따르면 72%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면서도 동시에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모순된 응답을 내놨습니다. 1인 가구도 평범하게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정황은 결혼율이 크게 낮아지고 SNS 및 인터넷 의사소통이 선호되는 사회 현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입장에선 1인 가구의 증가는 기업들처럼 반갑게 수용할 문화가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할 선교적 도전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고립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고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저소득층 청년과 노인층에서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들을 정당화시키는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부정의한 문화로 인식을 해야. 나홀로족들은 불안과 맞물려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세는 한국교회 목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분명하지만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는 목회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기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잘못된 삶, 부정의한 삶으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책임은 그 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적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흔적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선교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동네 1인 가구를 파악하고
공동체 복원과 관계 중심 목회를 우선하며 SNS와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해 목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전 세계 관객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던 기독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을 표현해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독영화는 유독 유명세를 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문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룬 포럼이 열렸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이 상업화되면서 독립영화는 물론 기독교 영화 시장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대두하면서 기독영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영화 시장은 오랜 기간 성장해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른바 영상 언어를 통해 소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독영화 산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현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미지텔링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미지로 배우고 이미지로 얘기하고 이미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시대를 이제 도래했을 때 기독교 영화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영화라는 매개체로 교회가 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를 만들어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실천이 기독교적 영화읽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면은 기독교적 영화읽기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실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음악, 영화와 같은 기독 문화가 더욱 성장해 사회와 거리감이 좁혀지고 나아가 세상의 공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배우로 잘 알려진 강석우 씨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석우 씨는 1979년 영화 여수로 얼굴을 알린 뒤 TV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우연히 나간 오디션에서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을 해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현재 오늘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는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선음악회도 열고 있습니다. 강석우 씨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00년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김선태 목사가 세웠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큰 성황을 이뤘던 바자회에선 의류와 생활용품, 먹거리 등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저소득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구티비 회원교회인 광은교회에서 열린 어르신 효도잔치입니다. 광은교회는 광명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짜장면을 대접하고 예배와 난타 공연,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들은 귀한 섬김의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한배 담임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길 축복했는데요.
광흥교회는 오는 5월과 6월에도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주수입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참여 현황을 조사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참여 현황을 조사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향후 3.1운동 기독 인물 사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담당자는 3.1운동 당시 재판부 판결문과 언론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세부 정보를 정리했다며 이번 조사는 선조들의 애국 헌신을 본받아 후손들이 나아갈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총 1,9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3,426명으로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연구 담당자는 해당 수치의 격차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공동연구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문화연구원을 설립해 교회가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예능교회가 창의적 예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예배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배 형식에 관해 논의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을 더 이상 맞다 틀리다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목사는 세대 간 문화적 갈등은 예배 음악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음악의 시도, 악기의 변화, 성가대와 찬양팀의 협력, 찬송가와 경배송 배합 등을 적용한 통합적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통합적 예배를 적용한 예능교회의 예배 실황을 그대로 재현한 쇼케이스도 진행해 목회자들이 통합적 예배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TV 기독교 복음방송과 한국대학생선교회가 26일 서울 부암동 민족복음화 전략센터에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CC 소속 학생들과 선교사들이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는 선한 사역이 고TV를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민 목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연결성이라며 CCC와 고TV가 예수혁명을 일으키는데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는 영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CCC와 함께 힘있는 동역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고 김준곤 목사가 1958년 설립한 초교파 대학생 선교단체로 전도, 육성, 훈련, 파송을 목적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는 캠퍼스 선교를 비롯해 해외 선교, NGO, 순TV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독영화가 소개됐는데요. 관객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20일 개막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다양한 기독영화와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21편의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을 비롯해 영화 속 신앙에 대해 나누는 시내 영성 토크, 영화인과 관객들이 대화하는 시내 팟캐스트 등도 진행됐습니다. 배혜와 집행위원장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영화제 주제를 다시로 정했다며 올해는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들이 흥행 반열에 올라 더욱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기독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샤론의 꽃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표현한 18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미술인 선교회 변영애 회장은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전시회 주제를 정하게 됐다며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예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기념 전시회는 5월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이어집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수인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창립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창훈 담임 목사는 지난 25년은 뿌리내림의 시간이었다며 지역과 이웃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유익한 교회, 꼭 만남이 필요한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CCM 가수 손영진 사무의 찬양과 간증, 수화 찬양, 기타 연주, 난타 공연 등 축하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청주 은성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장로 4명, 권사 30명, 안수집사 4명을 임직했습니다. 호세길 담임 목사는 임직을 통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위 노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 훈련, 직분자 영성 훈련, 무술 선교사 훈련에 초점을 맞춰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무술 선교사 훈련은 태권도와 검도 등 무술 수련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고재영 목사와 이석권 성도가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우남신안교회가 미자립교회를 살리기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남신안교회 성도들은 광주 첨단드림교회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년째 하던 부침개 전도 장소를 첨단드림교회 앞으로 옮겼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 상가를 돌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남신안교회 강성철 목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제128회 2차 정기회가 광주 베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회에선 노회 분립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분립연구위원회는 노회 총대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장소를 찾기 힘들다며 노회 분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노회 남선교연합회가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연합 친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총 12개 교회가 참가해 단체 줄넘기, 족구, 전통 윷놀이, 공굴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백형우 장로는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서로 화합하고 격려해주자며 승패를 떠나 화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남광주노회가 송정중앙교회에서 제24회기 봄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한맘교회 최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같은 교단의 빛골노회도 광주 서현교회에서 제39회기 정기회를 열고 노안서광교회 이재철 목사를 신임 노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빛골노회에는 85개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이 중 성도 25명 이상 조직교회가 38개, 25명 이하인 미조직교회가 47개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프랑스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수업에 한국어가 포함됩니다. 미국 뉴욕시는 3살 어린이 전원을 무상으로 교육한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올 9월부터 프랑스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수학, 문학 수업에 불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프랑스어와 외국어로 진행되는 국제 세션이라 불리는 수업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세션엔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등 17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가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주민 4,000명에게 연간 약 1,400만 원을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 중 38%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첫 평가는 1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올해 들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은 1,08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망자 중 92%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으로 가는 길에 익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길은 약 300km로
거리가 짧은 대신 위험성이 높아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3세 유아 전원에게 무상으로 종일 교육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먼저 저소득 가구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무상 교육을 시작해 2021년에는 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뉴욕시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약 8천억 원입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